자,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승 선방해주는 모습에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그래도 포지션을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감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별주 또는 장 초반에 시장 약세 흐름에 있어서 다소 좀 불안해동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손실을 조금 더 늘리시는 또는 갑작스러운 투매에 동참하신 분들도 더러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막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쫓아가도 좋겠지만 우리가 짧게 시세를 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지수는 어쨌든 4,0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고 또 5,000포인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자, 그 점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은 자, 제가 여러 방면에 있어서 특히 정보방에서 상세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자, 시장이 어떻다? 상승하는가?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죠.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건 아니면은 자, 바쁜 일이 있을 때 잠깐씩 시장을 볼 때 충분히 도움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러한 투자 정보를 꼭 잊지 마시고 반드시 바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자, 앞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했었으나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포스코 퓨처엠. 자, 어떻습니까? 20만 5천 원을 자, 지난번에 제가 이 가격은 내지 않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왜? 돈이 들어왔고 추세를 자, 넘겨놨고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쭉쭉쭉 우상하면 더 좋습니다. 그냥 끝도 없이 쭉 올리면 좋은데 자, 시장의 자금이 어때요 지금? 반도체로 가 있고 자,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강세면 하이닉스 무서워, 삼성전자 무서워 하면서 자, 소부장 쪽으로 자금이 휙 하고 쏠려가는 모습들도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성향은 정말 각기 다릅니다. 누구는 정말 불타기도 하고 막 지금 달리는 말에 막 뛰쳐가가지고 막 올라타기도 하고 막 그런 정말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소시적에 과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로 되도록이면 그런 거래를 잘 안 하시려고 하시죠. 자,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시즌별로, 테마별로 그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 법한 정말 주목하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자, 그 중에서 포스코 퓨처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뭡니까? 자, 양극재. 자, 양극재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나뉜다? 자, 하이니켈. 그 다음에 LFP. 자, 이렇게 양극재로 각각 나누고 있다. 그런데 LFP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이니켈 양극재가 압도적으로 자, 전기차 시장이 새롭게 빵 하고 터지면서 엄청난 수요를 기대를 했는데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어땠습니까? 아니, 자동차를 만들어도 팔려고 하는데 이거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의 무슨 4분의 2 또는 거의 뭐 100분율 기준으로 30-40% 차지하니까 이건 뭐 남는 장사가 아니네. 마진을 어떻게 남기냐? 자, 판매가는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기존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2차 전지에서 LFP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이든 LNF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심지어는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다 고배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 우리가 언제까지 LFP로 전 세계적으로 마진율 때문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겠지만 일단 무거우면 주행거리가 짧아지죠. 그런데 에너지 밀도도 작습니다. 그럼 주행거리가 또 짧아져요.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값은 쌉니다. 그런데 수명도 상대적으로 짧아요. 자, 얼마 전에도 뭐 여기저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테슬라 차량을 오랜 시간 동안 운용을 하다가 차량 성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센터에 맡겼는데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천만 원을 요구를 하니까 아마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도 스치면서 봤는데 어디 공터에서 차량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죠. 아마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봉고차에다가 뭐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광고 형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장식을 하시고 일론 머스크의 눈도 다 기생충의 그 주인공들처럼 눈도 싹 가려놓고 하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 하이니켈 양극재로 가든지 아니면 자 전고체인데 뭐 반전고체가 되었든 전고체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출을 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자 삼성전자 2028년까지는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내놓겠다. 이제 2년 남았는데 아니죠. 2026년? 그래요. 뭐 2년이긴 한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좀 패스하고서라도 자, 전고체 배터리 또는 그 사이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양극재. 양극재. 원래대로라면 자, 실리콘 음극재를 아니죠. 그냥 음극재를 대량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었어요. 포스코 케미칼때. 그런데 자, 양극재가 더 비싸.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가 더 비싸. 음극재보다 몇 배나 더 비싸. 마진율도 높아. 한때 저기 멀리 있던 뭐 에코 머시기가 갑자기 시가총액이 짜짜짜짜짝 주가가 막 100만 원대까지 가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고 또 생산 설비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갈 정도의 대대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도 노력 중이고, 저는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포스코 퓨처엠만 보지 않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계열사들의 그 어떤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원자재 또는 양극재 생산하기 위한 소재, 기타 등등 수급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 양극재에 있어서도 이제는 다른 양극재 전문 기업들 못지않은 퀄리티로 잘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음극재는 그렇게 경쟁 상대가 없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다들 이렇게 뛰어들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자,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학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규모의 경제학 뭐겠습니까? 자, 한두 개 팔 바에는 많이 팔아서 이윤을 조금씩 남기더라도 그 이윤이 쌓이게 만들겠다. 자, 부자들이 하는 말 뭐 있죠? 돈은 먼지와 같다. 쌓인다.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된다. 그래서 음극재 매출 역시 영업이익 역시 무시 못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노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고체 전해질도 SDI가 만들고 또 기타 어떤 케이스, 브라켓, 기타 등등도 삼성 SDI가 만들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뭡니까? 고체 전해질도 지금 현재 LFP 양극재와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휴머노이드 시장이 오고 또 우리가 기존의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로봇들 어떻습니까? 뒤에 전력 케이블 끌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정말 이 등에다 사람으로 치면 등에다가 저 백팩, 등산 가방 같은 배터리 팩을 메고 다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디에 배터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별도의 충전 시간 없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현존하는 기술로는 자, 전고체 배터리가 유일합니다. 왜겠습니까? 에너지 밀도 높고 또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신 더 나아가서 무게도 작아요.
휴머노이드는 기본적으로 15kg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는 배터리를 뭐 어디든 달든 이중 보행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근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딱 출시가 됐을 때 배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지? 이것보다 여러분들 도대체 저 로봇은 얼마나 몇 분이나 움직일 수 있을까, 작동을 할까를 보시면 사실 그 시간이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어디다? 자,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을 포스코 퓨처엠에서 열심히 퉁탕퉁탕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기고 있어요. 왜?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을 배제한 그 외 또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전지 소재를 수급을 해서 그렇게 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세 혜택 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심하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뭡니까? 리튬을 추출하는 것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식 리사이클링까지도 지금 현재 기술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설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폐배터리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폐배터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테슬라 기준에 했을 때 평균 10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수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때쯤이면은 배터리를 교체하고 굳이 차를 타야 될까? 차를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엄청난 양의 리튬이온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것을 건식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다소 아쉬워요. 왜? 2차 전지 수요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요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하지만 이 부분은 LFP 양극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일으킨 상황에서 이제 품질 경쟁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주행거리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계절별로, 자, 날이 따뜻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날이 추우면 주행거리가 팍 줄어버리고 겨울에는 히터도 제대로 못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누가 전기차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한다면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방향성은 사실 삼성 SDI와도 같이 연관 지을 수 있다. 왜? 지금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자, 전고체 배터리, 즉 고체 전해질 누가 먼저 만들고 양산에 성공하고 수율, 즉 퀄리티에 있어서도 일정치 이상을 유지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대한민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새롭게 신규 진출한 분야에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만큼 속도전을 내는 기업은 없어요. 어찌 본다면 상당히 좀 관료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번 치고 나가면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6, 70만 원대의 주가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으나 이제 충분히 바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무슨 테마로 움직여서 테마가 꺾이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물론 이때 시장이 다소 과열된 양상은 있었습니다. 뭐 버블이긴 했었어요. 왜? 에코프로비엠이 저렇게 튀겨나가는데 포스코 퓨처엠 왜 나는? 그 당시에 LNF 빼고 다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LNF는 왜요? 테슬라 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에게 양극재고 뭐고 다 빼앗겼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어찌 보면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서 에코프로비엠은 다소 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참 말이 표현이 그런데 국내 양극재를 제대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고점 찍고 주가가 고점 대비 그래도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다? 고체 전해질. 그리고 자,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는 실리콘 음극재까지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LFP에서 다시 자, 하이니켈로 좀 넘어가는 시기가 다시 한번 발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난하게 순항하듯이 저점을 높이는 추세적 상승세를 재차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주가는 사실 특이사항들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시장 그래도 살포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인데, 자, 앞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자, 보다 상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QR코드. 자, QR코드 바로 찍고, 자, 정보방 투자 전략, 가격 전략 바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참여해 주시고, 자, 영상 하단부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영상 말미에 딱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누르면 손가락에 지문도 안 닳습니다. 예, 한 번씩들 꼭들 눌러주시고요. 조금 더 투자 전략, 인사이트 확실하게 챙겨서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내일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